저 양호열 행정관한테 마이크 좀. 네, 가림막에 네. 계시나요? 네, 네, 나와 가림하겠습니다. 네, 나와 있어요. 네, 질의하겠습니다. 양호열 변호인입니다. 발언할 기회를 한 번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선서 및 증언 거부와 관련된 자, 발언입니다. 변호인은 지금 네. 대답할 자격이 없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자, 말씀하세요. 네. 양호열 증인, 네, 지금 소속과 하는 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퇴직하고 무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경호처 소속으로 있으면서 김용현 그 장관의 비서관으로서 일을 했었죠. 네, 네. 그 김용현 장관이 계엄 해제 후에 노트북과 휴대전화 파쇄하라고 했습니까? 저는 저에 대한 그 형사처벌의 우려가 있어서 증언 및 선서를 거부합니다. 증인님, 이거 다 이미 나온 사실이에요. 사실 지금 얘기한다고 해서 증인에게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더 본인에게 불리한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노트북과 휴대전화 파쇄하라고 했습니까? 증언을 거부합니다. 2024년 9월경부터 12월 3일까지 증인의 차량을 이용해서 노상원이 공간 드나들었죠? 증언을 거부합니다. 뭐 이 도대체가 증인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어요? 증언을 거부합니다. 이 언론에 정확하게 난 사실까지 이 증인들이 참 증언을 거부하는, 국민 앞에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얘기해야지 본인에게도 유리한 거예요. 증인 저기 지금 그럼 증거인멸이나 그런 걸로 입건됐습니까? 피의자로 조사받았어요? 증언을 거부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 끊어주세요, 위원장님. 네. 네. 이제 좀 이따 이제 그 의사진행 반호로 좀 추가를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조태열 장관님 나오세요. 네. 어제 대통령이 헌재에서 최상목 권한대에게 쪽지를 준 거를 부인하는 진술한 거 보셨죠? 들었습니다. 네. 조태열 장관이 지난번 본회의에서 명확하게 9시쯤 도착해서 집무실로 들어가 보니까 너댓분의 국무위원님이 미리 계셨고 앉자마자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간략히 몇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고요.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거 사실대로 진술한 거죠? 네. 네. 이 어제 대통령의 헌재에서의 부인은 조태열 여기 외교부 장관에게 준 쪽지도 사실 부인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앞으로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질문이 나오거나 진술을 해야 될 때 장관에게 이 쪽지를 준 사실도 부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장관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 얘기하겠습니까?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에 관한 주신 종이에 대해서도 부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어쨌든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은 것은 맞다. 맞습니다. 제가 본회의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정말 비굴하게 아랫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전략은 저는 모든 헌재 탄핵 사건과 수사되고 있는 나서 기소됐을 때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장관께서도 명확한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때
너댓분의 국무위원님이 왔다 그랬는데 그 정확하게 그 대통령이 장관님께 쪽지를 줄 때 볼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같이 와 있었던 국무위원들이. 뭐 아마 제가 앉자마자 건넸기 때문에 못 봤거나 기억을 못 하실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있었던 사람은 4사람밖에 안 됩니다. 김용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덕수 총리 딱 이 4사람이에요. 그리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럼 못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무위원들의 보지 못했다 진술이 너무나 제가 볼 때는 비겁한 겁니다. 사실 대통령 앉아 있고 그 주변으로 4명이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상시라면 그렇겠지만 그 상황이 워낙 충격적이기 때문에 기억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대통령 앉아 있고 4명이 자기한테 준게 아니면 기억이 안 모여 있는 되지. 건 맞고 바로 그때 대통령이 들어가자마자 장관에게 쪽지를 준 거 아닙니까? 네. 뭐 비밀스럽게 불러서가 아니라 4명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준 거 맞죠? 그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한덕수 총리께 묻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상황이 지금 외교부 장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못 봤다? 전체적인 것들이 기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러한 상황을 조금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라면은 못 들었을 수 있다는 변명이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5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종이 주는 걸 못 봤다.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종이를 건네주시는 게 동시에 총리께서 저한테 외교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시에 종이를 건네받고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종이 내용을 들어볼 시간도 없이 반대 의견을 그 자리에서 바로 했기 때문에 그 섞여 있는 상황이라서 못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아니, 대통령은 제 말을 듣고 받는 순간에 총리가 질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이의 존재는 저밖에 인식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게 상식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총리가 장관을 보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선이 그래서 이게 가치가 있는 평시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시면은 못 볼 수가 없는 거죠. 아예 부인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저 박성재 장관도 못 봤어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상민 네, 증감법 3조 제1항 형사소송법 148조에서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마이크가 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당기십시오. 증감법 3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해서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소환을 하셨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네. 자, 박준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